보기 좀 이상하지만 그냥 보세요. 이상한 상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상한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얘가 시방이죠. 시방이고 여기 아니라 시방이. 남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요도관이 아니고 꽃관이죠. 꽃관. 쉽게 얘기하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화분.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꽃 그린 거예요. 꽃 이렇게 수정한테 멋지게 뭘 띄우고 하면 참 멋있는데, 요 시방이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요, 요 시방이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 칼슘이 없으면 시방이 형성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다시 뭐냐 하면 칼슘이 없으면 시방이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화합은하기, 육칠을 화합은하기 때 헛꽃눈이 발생되는 이유는 고온기, 헛꽃눈이나 쌍자가가 발생되는 이유는 고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온도를, 과온의 온도를 낮춰줘라 이러는데, 그때는 꽃눈의 충실도를 높여주는 거고, 그 충실도 높여준 그 꽃눈들이 이제 꽃이 피고 뭐 했을 때 시방이 형성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과원의 나무에 칼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해서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씨가 없기 때문에 알을 잘 못 맺어요. 그래서 시방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게 칼슘입니다. 그리고 이 꽃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화분은 형성과 발화가 있는데요. 화분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칼슘과 붕소입니다. 그래서 붕소를 언제 뿌리냐? 2월에 바닥 시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꽃 필 때 푸르게 넣죠. 푸르게 넣을 때 붕소 넣어서 같이 뿌려주셔야 돼요. 첫 꽃 필 때. 그러면 화분 발화에 가장 중요한 건 칼슘, 붕소, 아연입니다. 우리가 아연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아연은 웬만큼 우리 도양은 아연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칼슘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계속 지금 그냥 주요 제목 형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화분이 칼슘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칼슘을 많이 소홀히 한다는 거죠. 칼슘을 많이 소홀히 합니다. 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칼륨, 포타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운반 트럭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신경 써서 한 2번만 주면 돼요. 3월에 한 번, 아까 말했듯이 감사비료 때 가리 좀 들어가면 되지, 가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염화가리는 염료 축적 때문에 안 넣기도 하는데, 느슨한 것들은 황산가리가 가장 좋죠. 근데 아무튼 칼슘이 가장 중요하다. 저 칼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칼슘에 신경을 써주세요. 칼슘은 또 소독작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석회보로도액이 칼슘이잖아요. 석회보로도액을 뿌리는 이유가 그 칼슘이 또 소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뿌리는 거예요. 그만큼 칼슘이 여러모로 중요하니까 꼭 칼슘은 놓치지 마시고 신경 써서 해주면 과가 틀려질 겁니다. 마그네슘은 우리가 그냥 신경 써서 해요. 한 달에 한 번 농약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칼슘은 꼭 신경 써서 해주시고, 칼슘은 그냥 뿌리면 이동이 좀 느리니까 붕소를 한 6대1, 즉 칼슘 6에 붕소 1 정도 비율로 넣어줘서 뿌리면 붕소가 KTX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달립니다. 칼슘이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붕소를 좀 넣어주면 좋다. 칼슘 하나만 해도 저 얘기만 과수 전체에 접목해서 얘기해도 2시간은 그냥 갑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칼슘. 제가 이런 것들 막 이거 신경 써서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돈이 적게 든 거죠. 여러분들 농약사 가면 쇼핑하고 나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런 것들 사면 싸요 다. 얼마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한 번 사면 한 2, 3년 씁니다. 1000평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그네슘은 흡수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황산 마그네슘을 사서 쓰는 게 좋아요.
마그네슘은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황산 마그네슘을 꼭 사서 쓰시고, 약간 위험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큰 위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얘는 한 달에 한 번 뿌리는데 농약과 혼용해서 해도 됩니다. 황산 마그네슘은. 그리고 싸죠. 이거 한 20kg 정도, 25kg 정도에 만 얼마 하니까 저거 한 번 사면 9월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런 거 사서 쓰시면 돼요. 괜히 저희 농약사나 이런 데서 뭐 엽록소 활성화 작용하는 거 요만한 거 막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저런 거 사서 500리터 1kg씩만 넣어도 돼요. 그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니까. 주의할 거는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섞어서 해도 되거든요. 좋아요. 근데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는데 황산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는 섞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황산과 칼슘이 이렇게 만나서요. 황산칼슘이 되는데 황산칼슘이 그 석고보드 같은 겁니다. 팔의 기부수하는 그 기공을 막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으시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칼슘은 관주를 하고 네. 황산 마그네슘은 연면시비를 하고. 칼슘은 관주를 해봤자 생육 중에 제대로 안 먹어요. 네, 생육 중에는 그래서 연면 시비가 중요한 거예요. 생육 중에는 칼슘은 그리고 유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주를 해봤자 잘 먹질 않습니다. 황산 칼슘하고 황산 마그네슘하고 섞으면 아니 그냥 칼슘이에요. 황산 칼슘이 아니고 그냥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섞어도 되고 황산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섞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황산과 또 마그네슘이 다른 형태가 잘. 근데 황산 칼슘은 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황산하고 칼슘하고는 만나면 반드시 섞고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을 뿌릴 때는 절대 칼슘을 섞지 마세요. 그래서 얘는 2달에 한 번, 얘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기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칼슘 대신 칼륨을 뿌려도 관계없습니다. 아니요, 칼륨은 가리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칼슘과 가리는 전혀 다른. 아니 과용됐을 때 많이 줬을 때 어떤 거? 칼슘 칼슘을 과용됐을 때요. 국내에서 칼슘이 과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칼슘은 유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100을 주잖아요. 연면 시비로 10도 안 먹어요. 오히려 칼슘은 과용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결핍이 많죠. 칼슘 과잉은 거의 없습니다. 마그네슘도 과잉은 없습니다. 근데 뭐 기량작용 뭐 이런 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주로 많이 주면 뭔가 기량들이 서로 발생하는데 마그네슘을 많이 줬을 때 어떤 기량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그 기량이 생길 만큼 많이 주질 않아요. 딱 지금 적당한 양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얘도 500리터 1kg, 얘도 500리터 1kg. 아까 저기 용선님이 목대 주변에 줄 때 그때 양은 저기 서목하고 유목하고 잠시만요. 용성인비를 아까 네. 목대 주변에 줄 때 그 서목이라든지 유목이라든지 한번 줄 때 10이랑 10위는 뒤에 아니 줄 때. 줄 때. 네. 그러니까 양. 양은 뒤에 있는 거. 포대 뒤에 있는 고대 뒤에 있는 거. 예, 그거 수당 얼마잖아요. 예, 그 평당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그냥 막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성인비는 왜 막 뿌려도 되냐면 용성인비는 구용성 인산입니다. 구용성 인산이 그 바닥에 들어가서 얘가 제대로 녹고 가용성이 되려고 한다면요, 얘가 있어야 돼요. 마그네슘이 있어야지만 구용성 인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용성이 돼요. 즉 근산 방출이 돼요. 뿌리에서 근산이라는 놈이 방출이 되거든요. 근산이 뭐냐면 여러분들 미생물을 갖다 뿌리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미생물들이 막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분비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을 근산이라고 통칭하는데 근산작용을 해야지만 구용성 인산이 바뀝니다. 뿌리가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3월에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3월에 원예 복비 말고 썰포마그 즉 황산가리 고토를 뿌리라고 하는 이유는
마그네슘은 바닥 시비가 한 번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바닥 시비로 들어가지 않으면 옆면 시비하면 바닥으로 안 들어가요. 이미 나무에서 바로 다 먹습니다. 마그네슘이 바닥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구용성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수용성, 가용성으로. 특히 인비료가 그렇습니다. 인비료를 뿌려놓으면 마그네슘이 인비료를 도와주지 않으면 마그네슘 그 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녹질 않아요. 그래서 맨날 그 인내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뿌려놓으면 다 알아서 녹는 줄 알죠. 아까 얘기했죠. 6개월에 2cm뿐이 이동 안 한다니까요. 그것도 잘해야지 이동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좀 더 활발하게 이동시키려면 마그네슘을 바닥에 한번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친절하게 썰포마그, 즉 황산가리고토를 개발해낸 겁니다. 농협에서 돈 벌라고 한 게 아니라 하도 농민들이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뿌려주세요라고. 근데 겁내 비쌉니다. 썰포마그는. 유황칼슘은 4,500, 4,600, 5,000원 사이인데 썰포마그는 10,000원대죠. 비싸. 근데 한 번은 뿌려주셔. 그래서 그때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가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막 생각하면 다 복잡한데 그냥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시라고. 틀을 만들어놔서 뭐뭐뭐 해야 된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세요. 그럼 뭐 비료 많이 뿌리면 염류 직접 뭐전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염류 직접이 일어나면 우리가 많이 주지 못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아마 체리로 많이 버시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싸구려 안 쓸 거예요. 8만 원 기본 13만 원짜리 완전 킬레이터는 최고 독일제나 이탈리안제. 요즘 일제 잘 안 쓰지만 일제 막 이런 거 쓰시지. 우리는 요즘 막 돈이 없으니까 중국산 막 파맥스 이런 것도 2만 원짜리도 벌벌벌 떨면서 사잖아요. 그리고 황산마그네슘 저런 것도 10,000원짜리만. 솔직히 저 황산마그네슘 10,000원짜리 저거 사는 것도 어려운데. 엄밀히 따지면 황산마그네슘 2% 거 제대로 된 거 살려면 킬레이터 된 거 살려면 거의 6, 8만 원 가요.